자, 그러면 오늘 이메일 문의사항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결산일자를 반드시 12월 31일로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인 자영업 형태, 즉 솔 프로프라이터십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 회사를 설립했을 때 결산일자를 반드시 12월 말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걸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 세금 신고는 무조건 캘린더 기준입니다. 달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개인 그 소득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보고 기간, 세금 신고 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개인 소득세 신고를 1년치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개인소득세 신고의 신고 기간, 보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개인 자영업자, 솔프로프라이터십으로서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하시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나의 보고 기간으로 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회사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설립일로부터 371일, 이게 이제 365에서 이제 6일을 더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7일을 안 넘어가는 숫자죠. 그래서 53주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결산일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회사를 설립했으면 9월 말로 9월 31일을 결산일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날짜를 지정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개인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지만 회사 소득세 신고는 거의 뭐 99% 이상이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에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텐데 사실 그러한 수수료가 싸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산일도 약간은 그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0월 달에 설립을 해서 12월 말로 3개월만 결산을 하면 또 3개월만 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수료를 주고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3개월 지나고 또 새롭게 이제 사업연도가 돼서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오면 또 세금 수수료 또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회사의 결산 보고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이런 수수료도 좀 나중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께서 좀 적정하게 이러한 결산 일자를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3, 6, 9, 12 이런 월의 말일자로 이렇게 정하시는 게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중간 날짜로 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월의 말일자로 정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보통 3, 6, 9, 12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말일을 결산 일자로 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결산 일자를 12월 말일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2월 말일 아니고 다른 날짜를 회사에서 결산 일자로 정할 때는 몇 가지 염두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급여 신고인데요. 급여의 경우에는 이제 T4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T4를 발행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고용주는. 그런데 이러한 그 T4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달력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도 이것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원에 대한 T4 신고는 캘린더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T4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4는 그렇게 1년치를 해서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발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간 회사의 결산이라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시고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은 이제 CRA로부터 비즈니스 번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소득세 번호도 있고 GST 번호도 있고 또 이제 페이롤, 급여에 대한 번호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결산일자가 만약에 12월 말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GST 신고와 관련해서 GST 신고 결산도 예를 들어서 뭐 9월 30일을 정했다. 그러면 GST도 회사 결산과 마찬가지로 GST 결산도 9월 30일로 하겠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렉션을 미리 그 CRA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는 뭐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일렉션을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CRA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사전 일렉션 보고가 없으면은 그냥 12월 31일을 GST 보고일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디폴트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회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결산을 9월 30일로 해놓고 또 GST 보고는 12월 말일로 또 해야 되다 보면 결산을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리가 정확히 안 되면은 그런 회사는 좀 결산일이 서로 막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9월 30일로 결산은 정해놓고 또 GST에 대해서는 또 12월 말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하거든요. 결산을 두 번 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회사 소득세 결산일자하고 GST 결산일자를 반드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GST 쪽이 회사 소득세 쪽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GST가 12월 말이고 그 다음에 결산일이 9월 말이면은 1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9개월을 잘라가지고 GST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을 또 잘라서 GST를 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결산일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결산일자가 다르신 분들은 그렇게 월을 구분해 가지고 한번 이제 나눠서 신고를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결산일자가 일치하는 그런 사이클로서 맞춰 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회사의 결산일자는 반드시 12월 31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께서 그 12개월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라가지고 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